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복도수에 이어서 두 번째 중단원 2차 방정식 배우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단원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조금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건 우리 언제 다 배우고 올라온 거지? 중3 때 다 배우고 올라온 내용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또 다룬다 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에 조금 특수한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더 살을 붙여서 자세히 알아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2차 방정식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조금 다른 특수한 유형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쌤이 앞에 제목을 좀 적어놨어요. AX는 B라는 방정식, 요 놈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풀이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AX는 B의 풀이라고 적어놨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심화 과정을 했다면 미리 맛을 좀 봤었을 겁니다. 요거 단순하게 보면 몇 차 방정식으로 보입니까? 1차 방정식으로 보이죠. 그러면 쌤, AX는 B라는 놈의 해는 X는 무엇분의 무엇이다? A분의 B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얘가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풀리겠지만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자, 이렇게 나오는 건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됐지? 그럼 두 번째, A가 0일 때가 있겠지. A가 0일 때는 B 값의 범위에 따라서 뭐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생각해 봐봐. A가 0이에요, 지금. 그러면 0 곱하기 X가 만약에 이쪽이 뭐 7 같은 수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X 값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7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절대 없지. 좌변은 얼마니까 무조건 0이 되니까. 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변에 있는 값이 0이 아니라 다른 수가 들어간다면 해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0이야. 그러면 이 X값에 뭐 100이 들어가든 10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70이 들어가든 항상 무엇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해서 A값이 0일 때는 B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A가 0일 때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B가 0이면 무수히 많다. B가 0이 아니라면 어떻다? 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간단한 예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지금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었었잖아.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닐 때랑 0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는요, 이 X의 개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이 식을 조금 인수분해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인수분해 여러분 뭐 어렵지 않죠? 여기 마이너스 어디 들어가면 되는 거야? 1, 4죠. 1, 4의 마이너스 이쪽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되겠어요? 쌤 여기 좀 식을 바꿀게요. 자, 요렇게 놔뒀어. 그럼 얘가 A-1, A 플러스 4X는 A 플러스 4 요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해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값이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가 1도 아니고 얼마도 아닐 때,
마이너스 4도 아닐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x는 양변을 요걸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요걸로 나누면 얘랑 얘랑 무엇이 됩니까? 약분이 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a-1분의 1이 바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겠니? 이어서 요 x의 개수가 무엇이 되는 경우도 살펴볼 거냐면 0이 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 거야. 되겠어? 자, a가 1일 때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a가 1이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사라지지? 그러면 생각해. 0 곱하기 x가 a에다 1을 집어넣으세요. 여기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와. x에 뭔가를 막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값이 있나요? 식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잖아. 그럼 a가 1일 때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얼마인 경우도 살펴봐. 마이너스 4일 때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a에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식을 항상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 0 곱하기 x는 a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됩니까? 0이 되죠. 이거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우변도 0, 좌변도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가 어떻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해서 이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니까 그걸 항상 구분 지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자. 두 번째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이 기호가 나오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손도 안 대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그 절대값 기호를 풀어버리고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항상 기억하세요. 절대값 나온다라고 해서 문제가 막 어려워진다, 그거 아니야. 귀찮아진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풀 범위를 생각을 해서 나눈 다음에 풀어주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접근해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절대값 기호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보면은요, a의 절대값을 우리가 풀었을 때 무조건 a로 나온다라고는 볼 수 없었어요. a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a로 나오는 게 맞았고요. 요 절대값 안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뭐 달고 나와야 됐어? 그렇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서 범위 잘 나눠주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바로 쉬운 예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뿔마로도 풀 수 있는데 그건 잠깐 생략하고요. 범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풀어보래요. 풀어보라고 하는데 무슨 기호가 보이니? 절대값. 아, 절대값 때문에 쌤 저 풀기 싫어요. 이게 아니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내가 절대값을 풀어보고 문제를 풀겠다. 오케이? 근데 절대값을 풀려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랑 음수가 되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자. 즉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x-2식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안 달아도 돼. 우변에 3x 플러스 7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2x는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9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얼마? 9가 돼요. 자, 우리가 범위를 나눠 놓고 해를 구했는데 이게 무조건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약속하고 문제를 푼 거잖아. 그러면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온 x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란 말이야. 아니, 여기 범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 그럼 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얘 안 돼.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해를 찾지 못한 겁니다. 없었던 거야. 두 번째, 얘가 양수인 경우를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인 경우를 살펴볼까? 음수인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즉 x가 2보다 무엇하다? 작다. 됐지? 자, x가 2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값이니까 이거 나오되 뭐 달아야 돼? 마이너스 달고 이제 문제 풀면 되고요.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4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지겠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저걸 풀기 위해서 x의 범위를 2보다 작다라고 약속해놓고 문제를 풀어왔잖아. 자, x의 값이 2보다 작은 거 맞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해가 됐던 거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근데 여기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푸냐? 요건 좀 빨리 해볼게요. 너네 생각해봐. 절대값 x가 5라고 하면 x가 뭐가 될 수 있니? 5랑 마이너스. 뿔마 5죠? 그것처럼 똑같이 푸는 거야.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뿔마를 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즉 x-2가 뿔마 3x 플러스 7이다 라고 놓고 풀면 3x일 때는 2x가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주면 2x가 마이너스 9니까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지? 그러고 나서 이거를 여기 대입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이 풀어가지고 집어넣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도 됩니다. 그런 식의 풀이도 있다라는 걸 쌤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절대값 있을 때는 범위 나눠서 알맞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풀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개념 볼게요. 이어서 101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거고요. 살짝 다른 개념 하나만 끌고 오도록 할게요. 먼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앤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애죠. 여기 a는 0이 아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인 거고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근해 공식 한 번만 불러볼까? x는 무엇입니까?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이것까지 배웠을 거야. 여기가 b가 아니라 짝수의 형태일 때 2b'x 플러스 c. 자, 이때 x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는 이걸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항상 2에 어떤 값이 곱해져 있는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아요. 두 번 계산하기 싫다면. 그래서 근해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본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근을 구했을 때 실근이라는 개념, 실수인 그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허수가 되는 근도 생각을 해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한 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우리가 x가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뿔마 루트 3i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값은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잖아, 허수. 그치? 방정식을 풀었는데 허수인 근이 나왔어. 이것도 이제 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거 이제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이제 근으로 쳐주고요. 허근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실근과 허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와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한 내용 요 정도만 살펴보고 바로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03페이지에 1번 문제 풀어볼 건데 1번에 1번을 안 적었어요. 여러분들의 레벨을 너무 무시하는 문제 같은 것 같아서 안 적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쉽게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 뭐 이것도 사실 그냥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하는 문제야. 양변에 얼마를 곱해줍니까? 6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합시다. 3x제곱 3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까지 나와지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거겠고요. 근해 공식 쓸 건데 아까 두 개 공식 본 것 중에 짝수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B'을 2라고 잡고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I로 빼내가지고 적어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바로 2번 보도록 할게요. 풀 건데 근해 공식을 바로 써도 이게 나와질까? 루트 안에 루트가 막 되게 중복해서 나오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쉽게 푸는 게 좋겠죠. x제곱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수 이런 꼴로 나올 때는 얘를 유리화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유리화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두 개 곱해서 합쳤으면 2 빼기 1이니까 개수는 그냥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 곱하니까 결국 요 놈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저거 완전 제곱식 푼 걸 여기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곱하면 2, 제곱하면 1이니까 3. 가운데 항은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곱해서 완전 제곱식 푼 거야.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아니 그리고 여기는 간단해졌는데 다시 뒤에가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게 또 근해 공식이 좀 쓰여질 것 같니?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근해 공식이 안 된다면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크로스 공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봐봐. 얘는 지금 2 루트 2 플러스 2죠. 요 놈 자체는 1과의 곱으로 봐도 되잖아. 그럼 x 주고 크로스 공식 줬을 때 요 형태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두 개 더하면 있죠. 두 개 더하면 3 플러스 2 루트 2잖아. 대신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둘 다 뭘 주면 돼? 마이너스를 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x의 값은 2 루트 2 플러스 2 또는 x는 얼마? 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가자. 이어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문장 보이시죠?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식이 살아있어야 되겠고요. 즉 얘는 뭐가 돼서는 안 될까? 0이 돼서는 안 돼. 즉 a는 1이 돼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놓고 가도록 하자.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 방정식의 한근이 1이 됐으니까 x값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값에 1을 적용을 하면 자, 1 다 넣는 거야. 이것이 성립해야 될 거고요. 요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럼 A는 1 또는 얼마? 2가 나왔지고. 네. 자, 이 두 개 중에서 아까 A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지? 1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A는 얼마? 2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식에다 적용을 해줍니다.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긴 1이 되니까 X제곱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겠죠. 네. 우리 여기 2차 방정식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으니까 X는 1 또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근이 1이라고 줘놨으니까 우리가 다른 한근은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2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아까 예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절대값 기호가 나온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걔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기준을 나눈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여기밖에 없고 요 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로는 얘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로는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 놓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양수라는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풀어가지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지금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돼. B'1로 잡고 가면 되겠죠? X는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6이 딱 들어가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애인데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아줘야 돼. 누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앞에 있는 애. 요거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0보다 작다라고 치면은요 음수로 나와지겠죠. 요렇게까지 풀 수 있고 B' 마이너스 1로 놓고 이제 풀어가면 돼. 역시 근해 공식 씁니다.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6 하나가 나오고 1 마이너스 루트 6 하나가 나오는데 0보다 무엇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고 얘는 탈락.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절대값을 포함한 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절대값이 여기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x-1이 양수다 또는 음수다 라고 놓고 케이스 나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x가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로 x-1이 0보다 작을 때. 이 경우는 x가 1보다 무엇 할 때라는 거야. 크거나 같을 때인 거고,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할게요. 좌변은 그냥 그대로 냅두고 양수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집니다. 정리 한 번 더 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x값 인수분해하면 1 또는 3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근데 1보다 무엇 해야 된다라고 했니?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둘 다 돼? 안 돼? 이거 둘 다 됩니다. 이거 둘 다 돼요. 두 번째, x가 1보다 작다라고 치면은 절대값 풀 때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되겠니?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까지 나와주고, 이거는 x값이 중근으로서 1밖에 안 나와지는데
아까 1보다 작다라고 해서 문제 풀었잖아. 네. 그럼 1이라는 애는 근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됩니다. 되셨나요? 네. 해서 두 번째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1이랑 3 이렇게 두 개가 나와지게 되겠죠. 네. 자, 절대값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범위 나눠서 풀면 되니까 한번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제 갑시다. 마지막 5번 한번 풀어볼 건데 뭐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쉽고요. 바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고 꽃밭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넓이의 합이 10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요 길의 폭이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이런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 풀 때 하나로 이렇게 이어서 합쳐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요것의 넓이가 얼마다? 10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전체가 12였고 12에서 폭을 x라고 하면 12-x 여기도 똑같이 1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12-x를 두 번 곱한 값이 100이 된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x-12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x는 22 또는 2다 라고 풀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빨리 풀어봤습니다. 폭이 둘 중에 누가 탈락이 될까? 22가 탈락이 되죠. 지금 한 변이 12밖에 안 되는데 폭이 22가 될 수는 없잖아. 따라서 답은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2차 방정식도 해봤지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것과 AX는 빗골의 방정식도 풀이를 해봤어요. 절대값을 포함한 것은 하나 정도는 간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봐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